4.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의령군수를 포함해서 도의원, 군의원 선거까지 경남에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경남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4.7 재보궐선거를 둘러싼 쟁점 오늘 오랜만에 단도직입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하 경남도의원,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주목 사무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해서 전국에선 21곳이고요. 경남에서는 6곳입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가 공표되는 날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추세를 보면 저희 국민의힘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이라는 변수가 있고 또 4월 7일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는 투표율이 좀 낮으리라 생각이 되고 예.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가느냐, 투표가 끝날 때까지 승부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투표는 나를 위한 행위입니다. 나의 미래, 나의 직장, 나의 주머니 사정, 나의 집, 나를 위해서 투표하는 겁니다. 잘못된 정부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꼭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경남 지역의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지역을 좀 보면요. 네. 의령과 함안 그리고 함양과 지금 고성 4개 지역에서 사실 모두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경남에서 열리는 6개 재보궐선거 중에서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고성의 도의원 선거와 함안의 군의원 선거 정도에서만 민주당이 당선됐던 경험이 있고요. 그 네. 외의 지역은 사실 우리 민주당이 당선됐던 경험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경남 지역은 그전에 있어왔던 부정부패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재보궐선거가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작년에 의령 군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현직 군수들이 구속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특이하게 의령뿐만 아니라 함안, 함양, 고성도 역사적으로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우리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이제 본선거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남은 기간 동안 저희 민주당은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게 정당의 공천 실패도 원인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 제공을 한 정당에서 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제 비판의 시각도 있는데 양당 다 사실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선거를 치러진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차주목 사무처장님께서도 정당에 소속돼 있고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에서 보궐선거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그리고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는 의견은 이전에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 항상 있어왔던 논쟁이었습니다. 2017년도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계열의 이제 정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느냐 그런 논쟁도 있어 왔었고요. 참 양 정당이 여야가 바뀌거나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입장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우리 정치사이기도 한데요. 참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정당의 책임 공천, 정당의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계속돼서 있어 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좀 앞으로 이제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당의 책임 공천,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의령 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의 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당에는 국민들께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전직 시장이 같이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을 성적으로 괴롭힌 그런 사건입니다. 일반인도 최소한의 도덕적인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제1의 수도, 제2의 도시의 시장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은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 되는데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한 번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이번 선거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질문과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럼 선거 비용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예. 재보궐선거 비용만 1,0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부정부패나 예. 그리고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임기를 못 채우고 그 선거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네. 그런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 공천을 할 수 없도록 그것도 그 법을 한번 개정하는 것도 서로 한번 의논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차주문 사무처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 경남에서도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2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정당의 책임 공천 강화와 함께 그 명백한 기책 사유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 비용에 대해서 해당 정당과 그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근데 우리 헌법 116조의 그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이 헌법에 대한 개헌과 또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 경남에선 그 부정부패 사건으로 시장 군수를 비롯한 선출직 재보궐선거가 많이 있어 왔는데요.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정말 투표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이제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관심이 더 가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좀 하세요? 실제로 그 내년 대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영향을 안 미칠래야 안 미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또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지금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1년 동안 대선 후보들이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로 이제 앞으로 활발하게 또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 국민의힘과는 또 어떻게 결합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물론 그 다음 대선과 다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인데 이번 선거는 그 대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선거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의 의미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좋은 일자리 195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졌습니다.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잘못된 경제 정책, 야당의 그 충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 국정을 다시 바로 세우려면 이번 선거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국정 운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 의미가 관철이 된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번 4월 7일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관해서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